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수학과 서재홍입니다. 2020 학년도 2차 모의논술 해설 강의 자연계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은 가나 다가 주어져 있고 문제도 3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알파2 플러스 알파3의 값을 구하시오. 이때 알파는 제시문 가에서 주어져 있는 각입니다. 제시문 가를 읽어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평면 위에 2점 2분의 1 n n-1, n-1과 2분의 1 n n 플러스 1, n을 지나는 직선을 ln이라고 하고 직선 ln과 x축이 만나서 이루는 예각을 알파 n이라고 하자. 여기서 알파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각도로 정의가 되어 있죠. 1번 문제에서는 각끼리의 합이라고 하지만 각에 대한 정보는 직선에 대한 정보밖에 주어진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직선으로부터 각을 유도해야 되는데 주어진 직선의 기울기와 알파 n과의 관계를 탄젠트 함수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알파 n은 직선이 2점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주어진 2점의 y값의 차이와 x값의 차이의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n-1 문제에서 주어진 2점의 좌표들입니다. y좌표를 빼고 x좌표 로부터 탄젠트 알파 n을 계산해 보면 정리를 해보면 n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두 예각의 합인데 그러기 위해서 탄젠트 알파2 알파3의 합을 계산해 보면 탄젠트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탄젠트 삼각함수의 덧셈에 대한 정리를 활용하면 우선 탄젠트 알파2는 2분의 1 탄젠트 알파3는 3분의 1을 이용해서 두 탄젠트 값의 합 분자 있고 1 마이너스 두 탄젠트 값의 곱 수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탄젠트 값이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각이 예각이기 때문에 알파2 플러스 알파3는 4분의 파이 혹은 45도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는 값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주어진 함수 f에 대해서 fk가 3이랑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k를 구하고 이때 순서상 nm을 모두 구하시오. 자, 제시문으로 돌아가 보면 알파 k는 알파 n 플러스 알파 m이고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mn의 순서상의 개수를 fk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제시문에서 주어진 식은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죠. 이 식을 만족하는 KNM에 대한 식이 필요한데 제시문에서 주어진 것은 알파에 관한 식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1번에서 계산한 게 뭐였냐면 탄젠트 함수를 활용하면 알파 n을 n의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에 관한 등식을 우리 n, k, m 이 세 가지 정수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탄젠트 함수를 활용하고, 네. 그랬을 때 좌측은 k분의 1, 우측은 다시 탄젠트 함수의 합에 관한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 네. 탄젠트 값들의 합이 분자에 있고 1 마이너스 탄젠트 값들의 곱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네, 여기와 이렇게 KNM으로만 구성된 식을 하나 유도해 냈습니다. 자, 이 식을 잘 정리하면 M-K M-K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때 K, N, M은 자연수인데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N과 M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K가 자연수라고 했으니 자, 여기서 들어갈까요? K가 1일 때 K제곱 플러스 1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2가 되죠. 여기 보시면은 값이 다 정수인데 정수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방식이 몇 개가 있냐를 살펴보면 이 값이 2이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얘가 이 한 가지 형태밖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fk가 3이라는 것은 표현되는 방식이 세 가지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아니죠. k가 2가 되면 k제곱 플러스 1은 5가 돼서 마찬가지로 네,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비슷하게 3을 해보면 자, 10이 되고 10은 2 곱하기 5와 1 곱하기 10 두 가지 4일 때는 17은 한 가지 5일 때는 26 2 곱하기 13과 2 곱하기 26 두 가지 6일 때는 37 17 한 가지 K가 7일 때는 50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5 5 곱하기 10 1 곱하기 50 이렇게 세 가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K가 7일 때 처음으로 세 가지 방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 K는 7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순서상 N과 M은 K가 7이면 50이 되니까 네. K가 7이면 N과 M은 여기 나오는 값들의 7씩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구하고자 하는 K는 7이고 이때 N, M은 자, 12 그리고 12, 17 그리고 8, 57 이렇게 세 가지 순서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GN이 202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구하시오. 이때 GN이라는 함수가 뭔지 보면 제시문 다해서 자연수 n에 대하여 평면이 n개의 직선 L1, L2, Ln에 의해 나뉘는 영역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이때 L은 제시문 가에서 정의가 된 함수죠. 그러면 G1이 2고 G2가 4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직선 L에는 앞에 있는
n-1개의 직선 L1부터 Ln-1과 서로 다른 점에서 각각 한 번씩 만난다는 사실을 활용해 보면 L1부터 L-1에 의해 나뉘는 평면에 Ln을 그리면 n개 영역이 추가됩니다. 즉 n이 2보다 같거나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gn은 gm-1에 n을 더하는 값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g 1일 때 2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두 개를 조합해 보면 얘를 gm-1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gm-2 더하기 m-1 더하기 n. 한 번 더 gm-2를 다시 동일한 식을 다시 한번 정해 보면 m-2 m-1 더하기 n. 그럼 g 1 더하기 2 더하기 n으로 쓸 수 있죠. 그때 g 1이 2라는 사실을 적용해 보면, 자, 1부터 n까지 합 2분의 n 플러스 1에 1을 더한 값이 되죠. 자, 그러면 gn을 계산했습니다. gn이 2020보다 크게 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G63을 계산해보면 대입을 해보면 2017이 돼서,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4를 넣어보면 2081이 돼서 처음으로 이 조건 202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 n은 6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문제 2번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AN의 모양을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관계식을 유도해내야 되는데, 자, 먼저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A2는 A0 더하기 A1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A3은 A4는 여기에 주어진 이 A2보다 바로 앞에 있는 항인 A1을 빼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도 A2를 하나 빼주면 A3-A2 A4에서는 바로 앞에 항인 A3를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규칙을 좀 더 찾기 위해서 간단하게 모양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꿔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1 마이너스 A0고요. 그리고 이 항은 자, 분자에 A1 마이너스 A2가 있죠. 근데 이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뽑아내면 A2 마이너스 A1이고, A2-I1은 바로 앞에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된다고 주어져 있죠. 따라서 여기를 제곱하고 A1-A0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뽑아내면 A3 빼기 A2가 되는데 이 값은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적용해보면 3승에 A1 마이너스 A0. 자, 이제 규칙이 나오죠. 보시면 자, A1 마이너스 A0는 공통으로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계속적으로 곱해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A n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1까지 고려해보면 자, 이 항들을 다 더해주게 되면 정확히 변변 사라진 항들이 있어서 좌변에 남는 항은 an의 제일 밑에 있는 a1만 남고 우변은 정확히 a1 마이너스 a0 자,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뽑아내 볼까요? 네. 그러면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 마이너스 2승. 자, 그럼 등비급수가 되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a1 마이너스 a0 이 등비급수를 간단한 형태로 바꿔보면 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1을 넘겨줘서 AN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네. 자, 더하기 마이너스 1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건 AN의 극한을 계산하면 되죠. 얘는 무한 들어갈 때 AN은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진동하지만은 분모에만 이 위에 n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배의 a의 1 플러스 a 제로 나누기 3은 45 나누기 3 15. 자, 이 15가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nck 곱하기 마이너스 1의 k승 그리고 적분을 곱한 값을 구하시오. 이때 nck는 n개에서 k개를 동시에 택하는 서로 다른 조합의 모든 가짓수이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네, 이항 정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2의 x의 n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1-x 마이너스 x n. 자, 앞에 1-x를 하나로 묶어주고 네, 이항 정리를 적용해보면 k는 0부터 까지 n ck 마이너스 x의 k 1-x의 m-k입니다. 그러면 적분 기호를 제외하면 정확히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과 여기 있는 이 식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0부터 0까지 nck 마이너스 1의 k 그래서 2까지 x 마이너스 k dx는 그래서 2까지 1 마이너스 2x의 n승의 dx.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적분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치환을 하면 1 마이너스 2x를 u로 치환하면 자, 마이너스 2x dx는 du고 x가 2인 경우랑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대응되는 u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을 해서 치환을 하게 되면 자, 3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때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3이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걸 범위에 적용시켜 준 거고요. 그러면 u의 n 2분의 1 du 이렇게 쓸 수 있죠.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이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값이 갈리게 됩니다. n이 홀수가 되면 기함수가 돼서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0이 되죠. n이 짝수가 되면 무함수가 되니까 0에서 3까지 적분을 해서 2배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0에서 3까지 적분을 해보면 2배, 2분의 1이 있으니 2배는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n분의 1에 x가 범위가 3이니까 3에 n 플러스 1승 적분을 해서 0에서 3까지 범위를 적용시켜주면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t,0이고 반지름이 r, t인 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주어진 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자, 조건은 타원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원의 내부는 타원의 내부에 놓여 있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RT 함수를 적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R과 T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하는 게 우선되어야 되는데 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반지름이 RT죠. 만나는 점을 x, y라고 하면 x, y는 두 식을 타원에 있기 때문에 타원의 식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원에도 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도 만족을 해야 되죠. 반지름이 r 제곱.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점이 x, y인데 좀 더 식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자, y 제곱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연립을 해보면 그러면 정리하면 자, 이런 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y를 소고 있기 때문에 x와 r과 t에 관한 식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r과 t에 관한 식인데 여전히 x가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는 자, 두 점에서 만나는데
정확히 이 두 점의 x좌표가 동일하다는 거죠. 이때 x를 만나는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는 정확히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점을 활용해 보면 판별식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R과 T에 관한 식을 유도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R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R을 T에 관한 식으로 유도했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적분이죠. 값을 적분하기 위해 치환을 활용하도록 합시다. t를 2분의 1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 t는 코사인 세타 되고요. 그리고 t는 0과 4분의 루트 2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0일 때는 사인 값도 0, 그래서 세타도 0. 4분의 루트일 때는 t가 4분의 루트일 때는 사인 값이 2분의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세타는 6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적분을 바꿔보면 0에서 6분의 파이까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곱하기 루트 2분의 1 코세 세타 d 세타가 되죠. 정리하면 루트 2분의 1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 있어서 뽑아내면 2분의 1 여기서 6분의 파이 그리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으로 나오고 여기 코사인 또 있네요.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삼각 함수의 코사인의 덧셈에 관한 정리를 활용해 보면 적분을 위해 0에서 6분의 파이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 d세타. 자, 이제 적분을 해주면 2분의 1이 두겠으니 4분의 1 2분의 1 사인 2세타 더하기 세타 범위가 0에서 6분의 파이 0에서 6분의 파이. 자, 계산을 해주면 16분의 루트 3 더하기 24분의 파이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자연계열 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